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 제가 오늘 오전에 알테오젠 관련해서 차트의 중요성, 특히 이제 생명선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안 보신 분들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요일장 현대차 로봇 쪽에 조정이 있었고, 그 정책 관련해가지고 코스닥 3000 얘기가 돌면서 디지털 자산 증권주, 특히 이제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섹터 테마별로 주요 특징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날이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간에 좀 풀림이 있지만 이제 저는 다날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함께 움직였었던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투온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생명선을 좀 벗어나면 조정, 그리고 벗어나면 이렇게 큰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매일같이 강조를 드리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제대로 좀 뽑아준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다날과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때도 16%대 상승이 있었고 레드불과 급소자리,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다날, 미투온, ITIG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존의 차트는 좋진 않지만 역시 과거에 이렇게 좀 끼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헥도 파이낸셜도 과거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잘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3%만 올라도 그 밖에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현대차만 보더라도 과거에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했던 적은 애플카 때 이슈 그때 말고는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한 2, 3%대 올라가면 강세라는 키워드가 붙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장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시가총액이 크면 하루에 얼마나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저는 이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차트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방향성의 힘이 일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차트는 1000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5일선 랠리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리고 있고 언젠가는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일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방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대형주 차트예요. 대형주 차트고, 중형주 차트, 중형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소형주 볼까요? 어때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죠? 대형주고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대형주와 코스피 지수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소형주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물론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형주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차트 추세에 따라서 대응만 할 뿐이에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러한 분위기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과거에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할 때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도 무려 20%대 시세를 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와 그 밖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요때 정말 네이버, 카카오, LG, CNS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때입니다. 요쪽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 강세에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을, 이것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 제가 요 구간에서 비중 베팅을 하고 3%딱 슈팅 줄 때 챙겨가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었던 또 대표적인 종목이네요. 시가총액 큰 종목이지만,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NHNKCP가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네요. 상한가 중에서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입니다. NHNKCP라든지 쿠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머니트리도 있죠. 프리마켓에서부터는 이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고요. 요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카카오페이도 생명선 지뢰 시그널 딱 뜨고 나서 기간 가격 조정을 많이 거쳤는데, 이제 제대로 좀 시장의 관심을 딱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서 체크 계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O 관련해서. 그 밖에 미래에셋 증권도, 여기 제가 따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포스팅을 이제 영상 녹화 시작 전에 했는데요. 이 증권사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특히나 지금 신고
신고가를 이미 이렇게 찍고 있고 기존의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때에도 시장의 관심을 계속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가총액이 크지만 거의 뭐 20% 가까운 시세가 나와 좋습니다. STO에 이어서 이제 스페이스 X 쪽도 한번 좀 살펴보면 제 기준에서는 일단 차트가 좋고 또 카운터 어택 관점에서 제가 보는 이제 차트의 기준입니다. 카운터 어택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피어도 보시면 일단은 생명선 벗어나지 않고 있고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도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투자 경고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비치로 넥스텍도 지금 보시면 투자 경고 지정에서 해제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선 흐름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는 뭐 투자 경고 지정 요거는 아니지만 지금 뭐 신고가를 썼죠. 최근에 상장 이래로 고점을 돌파를 했고 지금 5일선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양봉으로 뽑아줘야 돼요.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아주아이비 투자는 갈 종목이라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뽑아주는지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정리한 포스팅을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차익 실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5일선을 지키고 있고 자동차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현대차가 지금 좀 불안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차트 게임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5일선을 현대차가 지켜서 마감을 했죠. 하지만 프리마켓 장전의 딱 차트를 보시면 내일 시가가 이 애프터마켓 종가 그대로 출발을 한다면 5일선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5일선에서 밀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5일선을 딱 지켰구나 안심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정말 반짝하고 5일선 정맞고 쭉 그대로 추가적인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주의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음봉을 먹으면서 양봉이 터져주면서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려는 의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 라고 제가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딱 살리면서 양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일선을 계속 좀 탈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때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이것도 5일선을 그래도 조금은 지키려는 모습이지만 밀려나면서 조정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다. 현대차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휴림 로봇과 현대모백스 정말 잘 나가던 로봇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와장창 흐름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였던 유로메카와 협진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요. 특히 유로메카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지 5일선을 좀 잘 지킬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벗어나고 한다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특히 저는 현대차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여기서 좀 멋지게 일어선다 라고 한다면 로봇, 뭐 자동차, 자율주행 다 연계가 되어 있죠. 뭐 최근에는 2차전지 배터리도 로봇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런 분위기들을 최근에 좀 이렇게 이끌었던 대표 종목들 현대차가 대표적이잖아요. 분위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은 다시 한번 좀 보면 휴림 로봇과 현대모백스는 와장창 좀 깨졌지만 하향 이탈한 민폐 끼치는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뭐 강했던 종목이니까 개파락 하더라도 일단 큰 그림은 생명선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큐렉소라든지 사면, 뭐 에브리봇 이런 뭐 다른 종목들이 뭐 지금 요게 큰 그림을 훼손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현대차도 조정을 보이고 그러면서 휴림 로봇과 현대모백스가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 올라갔던 로봇 종목이 대표적인 로봇 종목이 레인보우였어요. 레인보우. 요게 급등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저도 매매를 했다가 이제 요때 추가 매수했다가 그냥 바로 끊고 나와줬는데 레인보우가 요때 급등을 했을 때 함께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렌시스와 유일로보텍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차트 보시면 휴림로봇과 현대모백스는 급락을 했지만 두 종목만 보면 로봇 쪽에서 급락이 나왔나? 전혀 예상할 수 없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따로 또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코스닥 3000 얘기가 나왔는데요. 코스닥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오랜만에 교육방에 언급을 한 종목이 있어요. HLB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HLB 쪽에서는 그룹주 내에서 HLB 이노베이션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HLB가 제 기준에서 요 구간에서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5일선 깨지니까 생명선 만나는 건 당연하다. 생명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추가 조정은 당연하다. 돌파하고 시세가 나왔고 지키지 못하니까 또 조정을 받았고요. 이렇게 조정받은 구간이 있었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또
시세가 나오고 이전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다르게 자 보시면은 벗어났다가 돌파하고 지지받고 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돌파하고 직전의 고점도 뚫었고 더 올린 다음에 눌렸는데 이번에는 생명선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만들어졌다 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죠. 기술적으로 요거는 제가 기본 특강이나 클래스 101 생명선 지뢰 시그널 런칭한 강의 때 말씀드리는 급소와 또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세력선에 딱 부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관심 종목에 넣고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HLB도 지금 이런 좋은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밖에 뭐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도 있고요. 코아스템도 대표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지만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이후에 생명선을 그래도 잘 소화하면서 또 한번 점프를 뛰고 이것도 세력선 돌파한 종목입니다. 에플로니아 기존에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좀 큰 종목 가운데에서는 3천당 제약이 최근에 좀 좋은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ST팜 같은 경우도 금요일장 좀 강세를 보였고 물론 알테오젠이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요거는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요게 사실 이 음봉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양봉이 나왔으면 5일선을 지키던가 맥점을 지키던가 다 깼어요. 5일선 깨고 맥점 깨고 지뢰 시그널 떴잖아요. 이 지뢰 시그널 뜨고 하락했잖아요. 이 시그널이 뜨면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선을 딱 지키곤 있지만 이것도 생명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이 종가 그대로 다음날 시가가 형성이 되면 생명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선 저항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이게 1초 만에 빠진 게 아니죠. 사실 복귀를 해보면 프리마켓에서는 그냥 횡보를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9시입니다. 여기가 9시예요. 하지만 이 가격권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불안한 상황이었다. 신규 입장에선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 시가부터 그냥 방향성이 하방이었습니다. 계속 암흑기잖아요. 암흑기. 분봉상에서도 생명선 아래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빠져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렇게 그냥 상황 보여드리고요. 그래피 셀티리온 쪽도 뭐 체크를 해볼 수는 있고 에이벨 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생명선을 좀 벗어나면서 이 아래에서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돌파를 다시 한다면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올려드린 쇼츠 영상도 보시면 알테오젠과 함께 프로티나를 말씀드렸어요. 프로티나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생명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움직이다가 벗어나니까 빠지고 있죠.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제대로 한다면 저는 다시 또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화장품 쪽도 최근에 제가 APR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됐다. 자 보시면 레드불 시그널이 KRX 기준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APR과 함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리콘2였습니다. 실리콘2 그런데 당시에는 확실하게 이 자리를 돌파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그널 딱 뜨고 나서 그냥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좀 더 눌렸다가 또 한번 이어질지 이런 흐름들을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로봇 쪽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스위스랩도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볼까요? 테슬라 차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테슬라는 여기서 생명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제가 이런 자리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리도 이제 추세 전환했다. 이런 자리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정을 거치고 돌파하면서 레드불도 떠 있고 상승을 했어요. 지금 지뢰 시그널 뜨고 밀렸습니다. 그죠? 뜨고 밀리는 건 당연해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레드불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레드불 시그널이 뜨는지 좀 눈여겨 볼 수 있겠다. 테슬라가 잘 나가면 스페이스 X라든지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SOS램이거든요. SOS의 페스카로 같은 경우도 페스카로도 제가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이어서 이 자리에서 좀 매매를 했었어요. 페스카로. 그래서 페스카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요 정도 라인을 좀 뚫어내면 좀 보지 않겠나. 뚫어내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쇼스푸드테크도 최근에 요 종목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이날의 급등이 좀 특이점이 현대차가 이날도 22일날 한번 보시면 22일날 조정을 보였거든요. 강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쇼스푸드테크와 페스카로가 대표적으로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자율주행.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우주, 정말 원전, 여러가지 섹터 테마에 좀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잘 나가고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 관심을 계속 좀 받아갈 수 있겠죠. 지금 이 음봉은 조금 다소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먹어주는지. 그래서 여기서 또 벗어나면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종목의 맥점 자리는 깨졌어요. 5일선은 살아있지만 맥점이 깨졌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면 좀 체크 같이 해보지 않겠나. SOS대 페스카로, 시오스푸드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영역에 있고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요일장 그래도 그나마 원전 쪽에서 돋보였던 종목이고요. 우리 기술이 최근에 좀 잘 나가다가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분명히 최근에 말씀드렸죠. 저는 1월 21일을 마지막 이렇게 단기 피날레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에서.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30% 하락을 했는데 5일선을 좀 살려내면서 움직이면 계속 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기간 가격 조정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설비 쪽에서는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뜨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자리도 테슬라처럼, 오늘 말씀드렸던 테슬라처럼 여기서 올라가면 레드불 자리다.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정말 프로티나처럼 생명선을 지켜가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물론 중간에 빠진 자리도 있지만 결국엔 돌파를 하니까 간 거예요. 지키고 가고 벗어나고부터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생명선 돌파, 레드불 시그널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눌렀다가 또 생명선 지키면서 갈지 아니면 여기서 5일선 랠리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좀 생명선 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함께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HD 현대일렉, 그죠? 생명선 돌파, 레드불 시그널 있고 생명선 위의 흐름을 지켜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뜬 게 3일 전기 보시면, 그죠? 금요일장 기준으로 또 레드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명선과 수렴에 있는데, 갈롬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졌고 갈롬이라면 가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저는 안 봅니다. 기다립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좀 추세를 확 심리가 살아나려면 이 정도 라인을 돌파해줘야겠죠. 계속 저항을 좀 여러 군데 받았던 자리. 그리고 GNC 에너지도 정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하나오션, 방산, 조선 쪽으로 가보면 5일선 따라가다가 5일선 무너지니까 지금 생명선을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선을 잘 지키면서 이어지거나 지키지 못하고 소화 과정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하면 하락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잘 지키는지, 생명선 위에서 이 방향성을 계속 상방으로 이어나가는지에 따라서 조선 쪽 분위기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 딱 보여드리면서 반도체 쪽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일선 위에 있고요. SK하이닉스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큰 그림 생명선 살아있기 때문에 큰 그림 무너진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또는 만약에 벗어나면 바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바로 올라오지 못하면 이런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쪽 차트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생명선을 좀 지켜가면서 이것도 급소 구간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TCK, 코세스, 원희가 EPS 생명선 수렴 자리인데 의지를 여기서 이렇게 또 보여줘야겠죠. 양봉으로. 그 밖에 솔브레인, 그리고 엑시콘, 한미반도체도 지금 급등 그리고 수렴해 있습니다. 수렴 요 구간에서 지켜줘야 돼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빠집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수렴에 있고, DI 수렴에 있습니다. 기가비스는 최근에 급등했다가 요때 한번 좀 크게 급등하고 좀 흔들었는데 어떻게 이어질지. 이수페타시스와 최근에 심텍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수페타시스가 생명선을 재돌파를 했고, 지금 재돌파하고 지키고 한번 더 점프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 밖에 SKC 유리기판 대표하는 이런 필에너지는 최근에 또 2차전지 때문에 또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이 구간 박스권을 돌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은 마련해 놨거든요. 왜? 레드불 시그널 뜰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샘시니스, MK전자도 사실 5일선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 음봉 먹고 5일선 지키고 이어지면 이 급등 흐름을, 5일선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밖에 또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2차전지 아까 로봇 연계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특히 삼성 SDI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에 이제 고점까지도 돌파한 장대 양봉 이후에
역시 이제 금요일장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 SDI도 조정을 받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아직 맥점과 5일선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가느냐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 뭐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평단에 여유가 있다거나 또는 신규 입장에서 여전히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속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뭐 에코프로 그 밖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삼성 SDI와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 여전히 살아 있고 뭐 5일선 랠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5일선 랠리가 벗어나면서 생명선을 좀 만난다면 또 생명선에서 방향성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전고체,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에 제가 이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대체거래소 관련해서만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어제도 계속 제가 쌓아놨던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참고해서 PPT 만드는데 좀 많은 시간을 어제도 할애를 했는데 프리마켓과 정규장 그리고 정규장에서 또 애프터마켓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다음날 또 프리마켓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공지 요거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게시판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뭐 생명선실의 시그널 강의라든지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리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알고리즘 때문에 좀 뜨는 거 가끔 보면 뭐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말도 자극적으로 합니다. 사세요. 뭐 지금 얼마 있으면 당장 이 종목부터 사세요. 사라 마라를 외치면서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또 작은 문구로 종목 추천이 아니다. 결국에 최종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라고 하는데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사라 마라 하면서 또 말은 그렇게 한다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좀 걸러서 참고만 하시고 제발 남 따라서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여러분들만의 기준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아무 기준 없이 이 종목이 좀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남 쫓아서 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도 여러분들 자기주도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